안녕하십니까? 오픈 AI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 C기공학과 20학번 정가람입니다. 먼저 앞서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인공지능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된 인공지능 세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현재 개발된 그리고 개발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AI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 인공지능을 채팅 분야, 미술, 코딩, 음악, 영상 제작, 법률, 수행 등의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오픈 AI 인공지능 서비스는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거대 언어 모델인 GPT-4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AI 챗봇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AI 챗봇 서비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맞추셨나요? AI 챗봇 서비스란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뜻합니다. 그럼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챗GPT는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바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소통되며 사용합니다. 물론 소통 기능만으로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진 않았겠죠. 챗GPT의 진가는 그 이외의 기능에서 드러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생성은 물론이고 인간과의 대화 및 에세이, 그리고 이메일 작성, 그리고 텍스트 요약 등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챗GPT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챗GPT의 사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제가 발표 전 소개 영상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나한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궁금한 점을 텍스트 형식으로 챗GPT에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을 텍스트 형식으로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과의 영양소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어떻게 답을 해줄까요? 네, 사과의 영양소에는 탄수화물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으며 비타민C 또한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챗GPT 사용법입니다. 나한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궁금한 점을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하여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챗GPT의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GPT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글의 채팅 AI인 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바드란 무엇일까요? 바드가 직접 알려줄 것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바드란 구글 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코드 데이터 세트로 학습되었으며 텍스트 생성, 언어 번역,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 작성, 정보 제공 방식으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개발 중이라고 하지만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바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바드에 들어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검색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 AI인 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럼 먼저 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입니다. 그럼 여기서 빙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빙은 과연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과연 바드처럼 답을 줄까요? 네, 바드랑은 살짝 다르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빙이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나왔습니다. 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검색어를 기반으로 정확한 결과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챗봇, 빙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챗GPT, 빙, 바드까지 채팅 AI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미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할 인공지능 서비스는 달리입니다.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시스템입니다. 달리는 독창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들이 내포되어 있어 그림자, 반사, 텍스처를 고려하면서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세부 사항들을 이미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달리의 개발은 미술교육법의 변화를 야기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쓰임받아 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달리만큼 유명한 미술 그리고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드저니는 많은 분들께 정말 생소한 인공지능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에 대한 뉴스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특이하게도 미드저니는 디스코드를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AI 창의성 및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미술 인공지능 시스템은 바로 칸바입니다. 특히 전 이 칸바 시스템을 유튜브 영상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럼 칸바는 어떠한 AI 서비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칸바는 동영상, 문서, 사진, 웹사이트 홍보의 제작에 주로 쓰이는 AI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요금제에 따른 찬스적 활용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보단 눈으로 보아야 더 잘 이해되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칸바에 들어가야겠죠? 네, 칸바를 검색하겠습니다. 네, 칸바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실 분은 프레젠테이션에, 동영상은 동영상으로, 인스타는 인스타로, 또 유튜브 썸네일은 유튜브 썸네일로. 전 유튜브 썸네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사용한 유튜브 썸네일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원하는 사진 하나를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칸바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텍스트를 통해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전 텍스트로 인공지능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미지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함께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가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텍스트 그대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네,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클릭을 해주면 바로 이 페이지 안으로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칸바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PPT 제작이라든가 동영상 플랫폼 제작에 칸바를 활용해 보는 거 어떨까요? 다음은 고등학교 또 중학교 미술 시간에 교육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인 퀵드로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퀵드로우는 일명 그림 맞추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컴퓨터에 대고 그리면 그 기록을 저장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자체가 학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림을 적절하게 도출하고 출력하여 이미지를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퀵드로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재밌고 그림을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흥미로우신가요? 네, 그럼 이젠 코딩, 즉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일명 코드 자동 생성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코드 작성 에디터에서 실시간으로 코드와 함수를 제한하면 물론 코드 한 줄 자동 완성부터 전체 코드 블록 작성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 중입니다. 코파일럿의 개발로 실제 현직 개발자의 부담감과 짐을 덤과 동시에 일반 개인의 게임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코파일럿의 효율적인 코딩 작업 수행 능력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지식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코딩 분야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그림에서 보인다시피 음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로 뮤직LM을 소개하겠습니다. 뮤직LM은 챗GPT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텍스트를 음악으로 변환합니다. 악기, 장르 및 컨셉의 음악 트랙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서 작곡 능력이 없는 일반인을 할지라도 개인의 음악 취향을 반영한 음악 제작을 가능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상 제작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런웨이 스타트업인 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젠은 런웨이에서 출시한 동영상 편집 AI인데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특정 이미지를 참조하여 새로운 영상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면 눈 위를 점프하는 남자의 영상에 달과 우주인 사진을 추가하여 달 위를 점프하는 우주인의 영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영상 제작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유즈 케이스가 쏟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어찌 보면 오늘 발표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법률 인공지능 합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률에도 인공지능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저만 놀라웠나요? 전 정말 놀라웠는데, 합의는 법률 수행 오픈 AI입니다. 변호사의 실사, 소송, 감시 등 법률 업무 수행을 돕는 오픈 AI 최신 모델 기반의 AI 플랫폼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복잡하고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에 자연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합의의 플랫폼은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의는 법률 연구, 그리고 초안 작성, 분석, 역량 확장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인공지능 서비스는 바로 맴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아마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겁니다. 맴은 일명 비서 AI라고도 불리는데요. 개인에게 맞춤화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AI 기반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의 업무 환경에서 무수히 많은 서비스와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맴은 이 모든 플랫폼과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능으로는 방대한 정보의 주제, 그리고 사람 등을 기준으로 연결하고
조직화합니다. 또한 작업 중 내용 및 관련된 메모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일의 능률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려 주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한번 사용해보고 싶죠?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AI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인공지능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AI가 존재하는데요. 그 남은 인공지능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메타버스, 즉 쉽고 몰입감 있는 세계의 가상세계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명인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왼쪽에 캐릭터 AI, 그리고 메타버스 캐릭터에 생성형 AI를 입힌 우측에 있는 레디 플레이어 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금융 분야에서도 활용되는데요. 네, 법률도 있다면 당연히 금융도 있었겠죠?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세금관리 솔루션인 키퍼, 그리고 회계와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인공지능 타블레이트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융에 있으니까 의료도 있어야겠죠. 네, 의료 분야에선 디지털 스트레스 관리 AI인 힐리움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분야에선 개발자의 오류를 줄이고 더 빠르게 코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코더 탭9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인공지능이 개발되었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법률, 금융, 의료, IT. 그럼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인공지능 사회. 그 사회란 무엇이며 우린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I의 세계관입니다. 전 오픈 AI가 마치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조금만 잘못 활용되어도 인류에 영향을 줄 큰 파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를 인공지능의 유토피아적 세계관, 그리고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먼저 유토피아적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 유토피아는 AI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AI는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편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개인의 만족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난민 또는 기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생산입니다. 사실 유토피아적 세계관과 에너지 생산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 또한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에너지 생산이야말로 유토피아적 세계관에 또 인공지능의 이익에 대해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구의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어집니다. 친환경을 사용하려 노력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효율을 중시하는 빠른 연산, 그리고 계산은 친환경, 무공해의 대체 에너지를 쉽게 발견할 그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인 힐리움 또는 앞으로 개발될 다양한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면 AI를 통한 자가 질병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고 기대 수명의 연장이라는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를 가능케 함은 바로 책임감 있는 AI의 사용과 잠재적인 위협 파악 및 완화를 기다리는 그 참을성이 내포될 때 가능합니다. 유토피아는 우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잠재적인 위협 파악 완화를 기다리는 그 참을성이 있어야만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토피아적 세계관의 긍정적 이익의 원인으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효율성 향상,
서비스 개선, 혁신 촉진, 지식 향상 등을 추가로 볼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인공지능의 불건전한 그리고 부정적 사용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당연히 유토피아적 세계관과 정반대로 그와 대비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초래합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AI 디스토피아는 AI가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세상을 뜻합니다.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서 AI는 인류를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적은 수입, 사라지는 자유, 경쟁적 사회, 이 세 가지 이유의 융합은 인간 사회를 최악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은 인류를 위협합니다. 전산망을 파괴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인류 멸종에 이바지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유토피아적 세계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선 그보다 더 나아간 극단적인 건강입니다. 지나친 인공지능의 의존은 잘못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이자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건강 악화, 그리고 수면 단축에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로 인한 실업의 증가, 그리고 해킹 위협 증가, 또 설명 불가. 설명 불가에 대한 부가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AI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AI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AI가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인공지능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AI의 잠재적 위협을 설정해야 합니다. AI의 남발 및 잘못된 사용은 인간 사회를 위협할 수 있기에 개발 사용에 명확한 윤리적 지침 및 법규, 그리고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의 학습입니다. 현재 제가 대학교 폴리메스 동아리에서 시행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장점, 그리고 잠재적 위협을 조기 파악하여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AI 기술의 사용입니다. 기술의 사용을 통해 AI의 이점을 경험하고 편안한 사용, 그리고 활용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습하고 사용하고 생각하며 AI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다가올 오픈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대학생으로서 오픈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 지금 대학생인데 과연 앞서 소개해드린 그 유토피아 세계관을 위해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에 맞는 더 적합한 방식을 사용해야겠죠. 그 준비 방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AI의 성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이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미리 파악하고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매우 중요하죠. 저도 사실 치과기공학과에 온 이유가 단연코 일자리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대학생에게 일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의 일자리 동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인공지능을 공부해야겠죠. 인공지능의 일자리가 동화될 것이라면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그 과정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영향입니다. AI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을 인정하고 그 영향 속에 내포된 잠재적 위협과 이점을 이해하여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현재 대학생으로서 이 세 가지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사회로 나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미 초월하였습니다. 이젠 우리가 인공지능을 따라잡아 활용하여 남들보다 더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이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학생보다, 다른 동료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습니다. 어떤가요?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놓치실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앞서 나가는 걸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요? 그 성장의 열쇠는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각자 본인에게 알맞은 그 결심을 이 발표 영상을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